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부천시가 경경과학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부천고를 전환해서 과학고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역 로봇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등을 내세워서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걱정도 남아 있습니다. 무늬만 과학고가 아니라 내실 있는 과학고로 또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사교육 우려에 대한 걱정들도 좀 줄여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손준기 부천시 의원, 장성철 부천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해 내내 마음 졸이면서 이 경쟁을 지켜봤는데 부천시는 이 부천구의 과학고 전환을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근데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 지자체들이 더 늘어나기도 했고 결국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우리 부천고를 졸업하신 손준기 의원님, 예상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될 예.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마 그 어렵다는 시각에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어렵다는 시각은 어떤 시각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을까요? 일단 일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가 반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저희가 부천시가 비평준화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평준화적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뭐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부추길 수 있다. 과도한 입시 경쟁 그런 것들부터 해서 또 다른 지자체의 경쟁 학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천시가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물론 찬성도 있지만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 뭐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장 의원님, 네. 일단 뭐 지역사회, 정치권, 지자체 할 것 없이 이제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유치에 성공한 결과물이라서 더 뜻깊은데 좀 평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예. 뭐 일단은 뭐 부천에 이제 어떤 과학고라는 그 특목고가 유치된 게 모든 시민들이 좀 바랬던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나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특목고 유치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게 사실이고요. 약간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는 좀 교육에 대한 어떤 차별 뭐 이런 걸 얘기해서 사실 반대를 좀 했었는데 이번 이제 조영익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추진을 해주셨어요. 일단 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한 7만 명 정도가 서명 운동을 해서 과학고 유치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셨고 또 부천 교육청에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한 90.5% 정도가 다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시민과 뭐 사람들이 바랬던 부분이고 특히나 제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기고 좋아한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뭐 취재를 또 따로 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과학고 유치가 부천시가 이번에 그러니까 그 유치 신청에 나선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뭐 전례를 들어보니까 두세 차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세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학고가 절실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왜 이렇게 노력을 했던 거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같이 나와 계신 이제 손준기 의원께서도 비평준화의 어떤 그 시절에 이제 과학 그 부천고를 졸업을 하셨는데 그 시절에 이제 부천에서는 부천고, 부천여고가 굉장히 이제 가고 싶은 학교. 뭐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천에서 태어났지만 과학고를 어떤 가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근데 그게 어쨌든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천시의 어떤 교육에 대한 환경이 그래도 갖춰졌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게 평준화되면서 부천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가 갈 때 되면은 다른 지역 목동이라든지 뭐 안양에 있는 외고라든지 인천에 있는 뭐 국제고라든지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이제 유출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천을 사랑하고 부천에 살아온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던 거였는데 부천에 이제 과학고가 유치되면서 그런 어떤 인구 유출이라든지 그런 걸 막을 수가 있고 특히나 또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대장 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첨단 산업들이 유치가 되는데 이 부천 과학고가 그런 걸 연계해서 부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도 뭐 이번 유치 과정을 보면서 좀 남다른 시각도 네.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대 효과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예. 부천고등학교가 과학고로 전환되면 부천시에 특목고가 하나 생기는 건데 학업 자녀의 학업 문제 때문에 가족 전체가 다른 지자체로 이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 오히려 부천에 있는 특목고를 들어오기 위해서 예. 과학고를 들어오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학생과 가족들이 부천시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인구들이 증가하는 분만큼 부천시에는 새로운 수요로 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부모의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굳이 학업 때문에 무리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리고 부천시도 매년 부천시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의 부천고가 과학고로 전환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천시 자체에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 그 유치 경쟁을 돌아보자면 뭐 신설과학고 선정 부분이 있었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전환해서 활용하는 그런 경쟁 부분이 있었잖아요. 부천은 네, 이제 기존 학교를 전환하는 쪽에 네. 점수를 높이 받아서 선정된 건데 네. 그 경쟁 안에서도 좀 차별화 전력이 있었죠? 그렇죠. 어떤 예. 내용들이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굉장히 그 유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예, 1,300만 경기도에 의정부에 있는 그 북과학고, 예. 예, 북과학고 빼고는 이제 없었거든요. 단 예.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 유치를 하겠다는 뭐 한 3-4개 정도 이제 과학고를 더 만들겠다고 했을 때 임태희 교육감께서 그 발표를 했을 때 12개의 지자체가 도전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네. 도전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부천, 그 성남, 그리고 이천, 그리고 시흥 이렇게 예. 4개 그 과학고를 유치한 지역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성남하고 부천이 이제 그 전환을 했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들은 어쨌든 간에 뭐 신설을 하지만 이 두 과학고들은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과학고에 대한 그 예산 투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번 경기형 과학고는 지자체 예산을 거의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많이 네. 고민을 했습니다. 부천시가 워낙 또 재정 자립도가 좀 낮다 이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부천구는 어떤 시설 투자를 이미 끝냈습니다. 스마트 스쿨이라 해서 한 2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어떤 시설 투자를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신설을 하면 한 1,000억 정도가 투자가 예. 되고요. 전환을 하면 그보다는 굉장히 적은 그 비용이 투입되는데 더군다나 부천구는 이미 시설 투자를 좀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산 절감이 좀 된다. 그리고 유치에 또 경쟁을 잘 할 수 있었던 거가 부천이 이제 문화도시인데 문화예술과 예. 연계된 이제 창의적인 인재 육성 그리고 또 부천이 이제 로봇 뭐 산업에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1년에 그 예산을 또 한 20억 정도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부천 과학고를 유치하겠다는 어떤 경쟁에 어떤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그 기존의 예산 확보 작업도 네. 이번 부천 과학고를 유치하는데 큰 마중물이 됐던 그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프로그램별 막 제안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부천도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뭐 로봇과 연계한 과학고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지역에 또 유치하게 된 기업들과의 연계 내용이었는데 이게 어떤 그림인가요? 일단 부천시에서 지금 로봇 산업이 매우 강소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장동 첨단 산업단지에 유치하는 기업들을 보면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SK 그린테크 예. 캠퍼스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R&D 타운을 만들 것이고 또 DN 솔루션이라고 전 세계 3위, 국내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계 예. 산업하는 업체인데 또 유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온세미 반도체 예. 기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학 인재들이 학업 과정이나 예.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수 있을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많이 갖춰져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부천시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부천시가 과학기술 관련된 교육에 적합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교통 인프라도 좋고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 AI 혁신센터, 그러니까 혁신 클러스터 조성 예.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자체가 이제 부천시에 로봇 산업에 AI를 입히자라는 컨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에 제가 직접 경기도 담당자, 경가원 그리고 부천 산업진흥원 같이 어느 곳에 공간을 마련할 것이냐 현장 실사도 갔다 왔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천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보았을 때 우리 지역 산업과 우리 지역 인재들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이야기도 좀 더 해볼까요? 네. 지역 우리 산업의 이제 로봇이 제가 오랜 기억으로는 네. 사실 이제 제조업에서 또 금형 제조업에서 그쵸. 그 새롭게 나온 부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네. 기대는 있었는데 네. 그 비례에 대한 그 불투명 사실 마음속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인프라가 지금 어느 정도나 좀 부천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부천시가 이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천 대장 도시 첨단 산업 단지를 이제 구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잘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2023년에 SK그룹 계열사 7곳을 7곳에서 이제 협력사들이 이제 연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를 조성하는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DN 솔루션즈. 예. 여기가 이제 공작 기계, 흔히 이제 마더머신이라고 하는 이제 예. 공작 기계를 이제 생성하는 업체인데 뭐 다양한 어떤 산업의 어떤 기계 장치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세심하고 섬세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뭐 AI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그 DN 솔루션즈가 이제 부천시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오정 산업단지, 금형단지랑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효과가 예. 굉장히 크고요. 세계 3위고 국내에서 1위 기업입니다. 거의 준 대기업 예. 그 그룹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발생할 때 시너지들 이런 것들이 또 과학고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산업단지를 또 보면서 또 꿈을 키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온셈이라는 또 반도체 또 기업도 우리 그 부천에 있고 예. 또 지역에 또 보면은 우리 이제 뭐 4개 대학이 있는데 제가 부천시 뭐 대학과 이제 부천시와의 상생 협력 조례안을 2023년 3월에 이제 발의를 했는데 가톨릭대라든지 보면은 또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학과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결국에는 이제 기업, 산학, 연 같이 합쳐져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고등학교 과학고 유치가 왜 지역 산업과 또 연계돼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분께 좀 그 인프라까지 좀 지역적인 상황을 설명을 요청을 드렸고, 물론 이제 부천고를 과학고를 유치하게 된 사실도 중요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이제 걱정할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사교육 우려에 대한 열풍에 대한 우려가 사실 반대하는 분들의 걱정이었잖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시민 의식이 많이 좀 향상이 된 부분이 교육에는 사실 과요불급이 없습니다. 예, 학업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초중고를 거치면서 이제 평생교육 시대인데 이제 공부하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도 어쨌든 입시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다양한 방향에 가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요. 특히나 또 우리가 이제 뭐 과학고가 의대 진학의 어떤 뭐 그런 어떤 통로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경기 북과학고가 있었잖아요. 2024년 대입 결과를 보면은 이공계 진학률이 9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고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이대라든지 뭐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4차 산업 시대, 혁명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인재들을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데 특성화된 인재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에 기여하고 또 우리 그 대한민국은 자원도 부족하고 어쨌든 간에 인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잠깐
민주당 이야기를 조금 하셨었는데 이제 당론하고 네. 이제 특목고나 과학고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좀 배치된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는 예. 이제 이런 질문을 그동안 많이 받으셨죠. 엄청나게 어떻게 받았습니다. 해명을 하고 계셨습니까? 일단 저는 제가 부천고등학교 출신이라서 의원님 부천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민주당이 사교육 열풍이나 입시 경쟁이 너무 과열이 지나쳐지다 보니까 교육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특목고에 이렇게 그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년 넘게 시간이 지났고요. 또 학령 인구도 그때와 과거하고는 다르게 엄청나게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3년도에 5만 5천 명 정도의 학령 인구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예. 중학교 3학년까지. 28년도가 되면 4만 5천 명 정도로 1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도 당론 그 강령을 보면요. 사교육이나 특목고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강령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4차 산업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제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펼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과학고 유치라든지 예.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요. 뭐 부천시가 좀 민주당 예. 의 소속의 어떤 시장이 계시고 또 국회의원 세 분도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예. 그 과학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굉장히 반기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과연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당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제 본인이 이제 차남이 외고 진학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예. 이슈가 있었을 때 예.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뭐 그 이재정 전 교육감께서 어떤 뭐 트위터에 뭐 어떤 올렸던 내용들 중에 차담회 할 때 특자 들어가는 그거는 다 빼야 된다. 예. 뭐 평차별을 만든다. 그래서 그거를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혀가지고 뭐 지금 당 대표께서도 이런 거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뭐 시장께서 또 국회의원 세 분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최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비판받고 있는 이제 우측 예.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들, 예, 어떤 예. 중도 표심이라든지 내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보수 진영의 어떤 표를 가져오기 위한 예. 전략으로 또 약간 지나치게 과도하게 물론 유치는 잘하셨지만 그런 거를 이제 선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뭐 두 분의 입장차나 시각은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지역 얘기 시간 관계상 좀 하나씩 질문을 짧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의회에서 챙겨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재정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일들 어떤 걸 좀 챙기고 지켜보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이제 향후에 과학고가 뭐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과학고에 입학한 이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게 된 3학년이 된 2027년도에 이제 3월에 개교를 다시 과학고로 하게 되는데 이때 좀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뭐 어떤 기존에 있던 예. 학생들과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 간 어떤 그런 혼란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예산 같은 것도 어쨌든 다른 고등학교, 부천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가 어떤 차별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적정하게 잘 신경을 써서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부천시에서도 이런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잘 보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예. 예. 소련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부천고등학교와 과학고 전환이 됨으로써 부천시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단 과학 중점학교로 또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나 또 교육 정책에 관한 거는 큰 마찰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장성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다른 일반 고등학교가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그리고 시에서 예산 배분을 적절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천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그 젊고 유능한 그런 인재들로
부천시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육성이 되고 그 인재들이 또 부천시를 떠나지 않고 부천에서 과학과 연계된 직업을 갖고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과학고 전환은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결과 환영할 만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돌아본 시간이라서 네. 저희가 좀 의미가 좀 있었는데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핵심을 잃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슈토크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